현재 이 채널에서 시리즈로 진행 중인 전함열전 첫 번째 타자로 영국 전함 프린스 오브 웨일즈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프린스 오브 웨일즈 시리즈에서는 이미 영상 2개가 업로드되었는데 프린스 오브 웨일즈의 건조부터 시작해 독일 전함 비스마르크와의 덴마크 해협해전, 그리고 그 뒤의 이야기들을 태평양 전쟁 발발 전까지 다루었습니다. 덴마크 해협해전이나 전함 비스마르크의 마지막 전투는 아마도 이 채널에서 시간이 더 지나고 2차 대전 유럽 전선을 다룰 기회가 생긴다면 영국 쪽 문헌만이 아니라 독일 쪽 문헌도 참고해서 전투 경과를 더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프린스 오브 웨일즈 두 번째 영상에서는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프린스 오브 웨일즈가 처칠의 결정으로 싱가포르에 파견되는 과정이 설명되었는데, 이후 영상들은 프린스 오브 웨일즈 그리고 같이 온 순양전함 리펄스가 싱가포르 인근 해역에서 전투를 치르는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 전투를 일본 측에서는 이후 마레 오키 가이센, 말레이 앞바다 해전이라고 부르는데, 연합군 측에서는 이 전투에 특별한 이름을 붙인 것이 없습니다. 후드가 침몰해서 영국 해군이 패한 해전도 덴마크 해협해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이 해전에 이름이 따로 붙지 않은 것이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프린스 오브 웨일즈와 리펄스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향한 곳은 싱가포르. 영국은 1차 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아시아에서 일본과 대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극동 지역에서 영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해군 기지를 만들 계획이었는데, 그 후보 중 하나인 홍콩은 일본에 너무 가까워서 위험했고 다른 후보인 호주의 시드니는 너무 멀어서 효과적으로 일본을 견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채택된 곳이 두 지역의 중간쯤인 싱가포르였습니다. 영국은 1920년대 전반부터 싱가포르에 해군 기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941년 10월 27일) 프린스 오브 웨일즈, 리펄스 그리고 구축함 두 척이 영국을 떠나 아시아로 향했습니다. 포스 G라고 명명된 이 함대에는 사실 수상함만 포함될 예정은 아니었고, 포스 G 출항 17일 전에 취역한 영국 해군 항공모함 인도미터블이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 만약 인도미터블이 같이 싱가포르로 간다면 전함, 순양전함, 구축함으로 이루어진 함대에 상당한 전력 보강이 되었을 텐데, 인도미터블이 11월 3일 카리브해에서 좌초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수리를 마치고 포스 G보다 12일 늦게 싱가포르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싱가포르로 향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서 지난번에 등장하지 않았던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의 제목은 당시 해당 지역의 정식 명칭이었던 브리티시 말라야를 따서 편의상 말라야 해전으로 이름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언급했듯이 넓게 받아들여진 공식 명칭은 없는 상황입니다. 프린스 오브 웨일즈, 리펄스와 구축함들은 항해를 계속했는데 영국의 처칠 수상은 소련의 스탈린, 미국의 루즈벨트에게 전문을 보내 영국의 막강한 전함이 싱가포르로 가서 일본을 압박할 것이라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때 당시 프린스 오브 웨일즈의 함내 주거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함내에 에어컨도 없고 환기도 절망적인 수준이어서 적도를 지나 내려오면서 승조원들의 불편이 매우 커졌습니다. 예를 들면 프린스 오브 웨일즈의 수병들이 이용하는 식당은 온도가 섭씨 35도에서 37도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고, 수병들이 쓰는 해먹과 베개가 땀에 젖어 그 위에서 자기도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또 함내 온도가 너무 높아서 손에 두드러기 비슷한 게 났다는 말도 있고 해서 싱가포르에 가서 혹시 전투라도 하게 된다면 과연 전투를 효율적으로 치를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프린스 오브 웨일즈에서는 보일러룸에서 몇 명이 높은 온도로 인해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스 G가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들어와 있을 때 인근 항구에 인도양에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영국 항공모함 허미즈가 휴식을 위해 들어와 있었습니다. 비록 허미즈는 구형 항공모함이고 탑재 가능 함재기도 20기에 지나지 않았지만 인도양에서 특별히 할 임무가 없어서 싱가포르로 포스 G를 따라갈 수도 있었는데, 영국 해군은 허미즈를 프린스 오브 웨일즈와 같이 보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도미터블에 이어 수상한 부대인 포스 G를 보호할 수 있었던 영국 항공모함 파견은 두 번의 기회가 전부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가지 불길한 징조가 계속 일어나는 가운데 포스 G는 항해를 계속합니다. 함내 온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서 엔진룸 온도는 섭씨 40도에서 50도를 항상 기록했습니다.
포스 G는 계속 항해를 거쳐 실론에 도착한 후 싱가폴로 출발했는데 프린스 오브 웨일즈의 존 리치 함장은 콜롬보를 떠나기 전에 전체 승조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무언가를 축하했고 그 내용은 바로 프린스 오브 웨일즈가 영국 출발 이후 여기까지 오면서 육지에 3번 정박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단 한 명도 복무 이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포스 G의 지휘관인 톰 필립스 제독은 작전 회의를 위해 비행기를 타고 이미 싱가포르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포스 G는 3일간의 항해를 거쳐 진주만 기습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12월 2일에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프린스 오브 웨일즈의 이 사진이 많이 등장했는데 싱가포르에 입항할 때 혹은 입항 직후를 찍은 것입니다. 사진 설명에는 날짜가 1941년 12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영국군은 만약 일본과의 전쟁이 벌어진다면 영국 함대가 도착할 때까지 90일간 버텨야 한다는 지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뇌부의 발빠른 조치로 영국의 최신의 전함 프린스 오브 웨일즈가 전쟁이 실제 터지기도 전에 싱가포르에 도착했고 이는 싱가포르 주둔 영국군의 사기를 크게 올렸습니다. 프린스 오브 웨일즈가 도착하기 하루 전에는 톰 필립스 제독이 해군 대장으로 진급했고 동양함대 총사령관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이 일반에 공표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도착 2일 뒤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장교 식당에서 싱가포르 주재 기자단을 초청해 파티를 열었고 기자들은 프린스 오브 웨일즈의 싱가포르 도착이 동남아시아 정복을 노리는 일본 해군의 절망적인 뉴스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영국 함대 수병들은 일과가 끝나면 싱가포르 시내로 나가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다른 연합군 병사들과 패싸움을 벌여 몇 명이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프린스 오브 웨일즈의 어느 수병의 회고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 못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쟁의 불길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는데 12월 3일에 일본 정찰기가 싱가포르 상공으로 날아와서 프린스 오브 웨일즈와 리펄스를 목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프린스 오브 웨일즈 입항 후부터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기 전 며칠 동안 동남아 지역 일본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영국군도 알고 있었고 영국 해군성은 12월 1일과 3일에 톰 필립스 제독에게 전문을 보내 새로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 항공대나 잠수함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프린스 오브 웨일즈와 리펄스가 싱가포르항을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당시 필립스 제독은 미군과의 차후 작전 협의를 위해 필리핀에 와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군은 일본과의 전쟁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막판에 일이 잘 풀려서 전쟁을 피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41년 12월 6일 토요일 말레이 반도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 중이던 호주군 정찰기가 원래 일본이 점거하고 있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캄란만에 있던 일본 선단이 바다로 진출해 남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정찰기는 일본 수송선 최소 25척을 순양함 6척과 구축함 7척이 호위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본 함대는 이미 사이공 남쪽 먼 해상까지 진출했는데 이 위치에서 일본 함대가 가리라고 예상되는 곳은 당시 중립국이던 태국 혹은 영국령 말라야로 추측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발견 하나로 일본과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99% 확실해지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란 미군은 필리핀에서 구축함 4척을 싱가포르로 24시간 내에 출발시키기로 했고 영국 함대도 서둘러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프린스 오브 웨일즈와 같이 싱가포르에 도착한 순양전함 리펄스는 이미 하루 전인 12월 5일에 싱가포르를 떠나 호주로 출발했었는데 호주 해군함정 일부가 영국 동양함대에 편입되도록 설득할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리펄스가 이때 싱가포르를 비우고 호주로 출발한 것이 영국이 전쟁 위협을 실제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호주로 향하는 리펄스 승조원들 사이에서는 잘하면 크리스마스를 시드니에서 보낼 수도 있겠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12월 6일 남진하는 일본 함대가 발견되고 나서 리펄스의 호주행은 취소되고 다시 싱가포르로 소환되었습니다. 마닐라에 있던 톰 필립스 제독은 일본 함대 발견 후 1시간이 안 되어 싱가포르로 오는 항공기에 올랐습니다. 이때 필립스 제독 일행이 싱가포르 귀환을 너무 서둘러서 일행 중 한 명이 비행기를 못 타고 마닐라에 남겨지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일본 함대에 관한 보고가 계속 들어왔고 처음 발견된 것 이외에 다른 수송선단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수송선들과 군함들이
아직 멀리서 남진하고 있을 때 공격할 수도 있었지만 필립스 제독과 리펄스가 아직 귀환 중이었고 일본 함대는 아직 구식 영국 항공기의 항속거리 밖에 있어서 원양에서 일본 수송선과 함정들을 공격할 기회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영국군 내부에서는 일본 함대를 선제 공격해서 새로 대규모 전쟁을 시작할 의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필립스 제독과 리펄스가 싱가포르에 있었고 남아안은 일본 수송선과 함정들이 발견되자마자 북진했다면 적어도 일본 상륙부대의 작전 계획을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은 있었을 것입니다. 순양전함 리펄스와 호위 구축함 2척 그리고 톰 필립스 제독은 1941년 12월 7일 오전 전부 싱가포르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함대가 발견된 날인 12월 6일과 다음 날인 7일도 일본 함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해역에 기상 상황이 워낙 안 좋아 영국 항공대가 출격했으나 일본 함대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이날 카탈리나 2기가 일본 함대를 발견하기 위해 인도차이나 반도 서쪽까지 갔지만 한 기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채 돌아왔고 나머지 한 기는 기지로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이 카탈리나 한 기는 이후 일본군에 의해 격추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쟁의 불길이 시시각각 싱가포르로 다가오는 가운데 프린스 오브 웨일즈와 리펄스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